핵심 포인트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에 따라서 뭐 이분의 위치가 피의자로 해서 입건됐으니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특검은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보는 건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이 됐어요. 네, 감사위원이 구속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맞아요. 이런 언론 보도가 네. 있고요. 타이거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불렀. 참 그답죠. 예. 정말 저는 유병호 씨에 대해서는 예. 할 말이 많고 진짜 쌍욕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유병호 이름만 나오면 쌍욕을 하고 싶다. 예.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 감사원이 그나마 기본은 하던 곳이거든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감사원이 어느 쪽으로 줄 서기보다는 뭐 정권에 따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한 건 있지만 앞장서진 않았단 말이에요. 저로 늘 양심 예. 고백이 많이 있었어요. 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도 예. 그렇고 감사관들도 예. 그렇고 나름 마지막 보루와도 같았어요. 네, 네. 권위주의 시대 때부터 그렇습니다. 민주화 이후까지 그래왔어요. 예. 그런데 그런 감사원을 일거에 망친 자가 유병호예요. 네. 최재형과 함께. 전 이 두 사람이야말로 최재형. 최재형과 유병호가 감사원의 흑역사를 만든 사람이고 감사원 역사에 정말 박제되어야 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 두 사람은 인사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타이거파라는 게 별거 없어요. 자기 말 잘 듣고 잘 따라오고 정치보복 잘하는 애들을 승진 빨리 시키는 거예요. 몇 계단 앞서서. 감사원은 절대 그런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이 바뀌더라도 최소한 기본을 하면서 규칙을 지켜왔던 조직이에요. 네, 네. 그래서 마지막 보루가 됐던 건데 이 유병호와 최재형은 두세 계단을 점프를 시켜요. 네. 자기 말 잘 들으면. 예.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예. 윤회 반대하면 쓰레기 그리고 우리는 친이 돌격대 네. 이런 거를 좀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특검팀에서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진도가 거의 안 나가고 있는 가운데 유병호 전 감사위원이 이제 구속이 된 겁니다. 양평고속도로를 경부고속도로 이후에 최고의 결단이라고 추앙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오늘이 내일이 23일이죠. 23일 날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제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도 행안위에서 얼마나 많은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까? 핵심은 그거라고 봅니다. 네. 유병호가 나쁜 사람이라는 건 다 알아요. 이제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정치 검찰의 행동대 역할을 한 거죠. 감사원이. 감사원이 나서서 검찰이 해야 그동안에 나쁜 정치 검찰이 하던 손발이 돼가지고 감사원이 나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병호가 나쁘다는 건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지금부터 중요한 건 유병호 뒤에 누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양평고속도로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관저이전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유병호 씨가 받는 핵심 혐의 중에 하나가 예. 관저이전공사에서 전혀 자격도 없는 무자격자들을 그렇습니다. 시켜놓고 그 감사에 대해서 예. 감사원 직원들이 실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걸 막았다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앞장서서 막 누군가 뒤에 배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양평고속도로도 마찬가지죠. 반듯하게 가는 고속도로를 굽게 만든 그렇죠. 사람. 예. 그게 원희룡 뒤에 누구, 예. 유병호 뒤에 누구. 이걸 밝혀내는 거죠. 누구라고 보세요? 전 김건희. 윤석열이 아니라 라고 김건희. 보는 거죠. 예. 김건희 라인이다. 유병호. 예. 그다음에 원희룡. 예, 왜냐하면 관저이전 공사만 보더라도 예. 21g 이야기 나왔을 때 김건희 예. 업체야라는 게 예. 공사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감사원도 다 알아요. 네. 그런데 21g을 한 번도 대면 조사도 하지 않고 서면으로 퉁치고 밑에서 감사원 직원들이 뭔가를 조사할 게 있다 그러다 다 잘라버리고 한 게 네. 유병호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핵심은 감사원 사무총장보다 더 빽이 센 사람, 국토부 장관보다 더 빽이 센 사람 네. 누구겠어요? 대통령 아니면 김건희죠. 예. 저는 뭐 김건희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김건희가 과연 이 내란을 몰랐을까? 이 내란의 기획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질문이 가는 겁니다. 저는 모르지 않았다고 봐요. 모르지 않았다.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김태효 차장도 당일 기자단하고 만찬을 잡았어요. 번개 만찬을. 그래서 알리바이를 만들었거든요. 내란에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김건희 씨도 어디 뭐 성형외과인지 피부과인지에 가서 진료를 받고 9시 넘어 밤 9시 넘어서 들었다는 몰랐다. 맞아요. 이 두 사람 다 알리바이를 세워놓은 거 아닌가? 나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실제로는 이 내란과 관련해서 그 정황을 특검이 수사로 좀 밝혀내면 좋을 것 같은데 밝혀질 수 있을까 고민이 좀 밝혀야죠. 근데 김태호를 그래서 밝혀낸 거 아닙니까? 김건희 씨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부부가 24시간 같이 있고 한 침대에서 이불을 듣고 자는데 모를 리가 없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누구를 만났다는지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군인 뭐 사령관들과 허구한 날 폭탄 마시고 들어와서 술 취해가 오는데 그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김태호가 저는 왜 모릅니까? 안보실 차장이고 실제 안보실이 실세인데 군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사람이고 그 보고를 받아서 챙기는 사람인데 그걸 모른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리바이를 잡아놓고 피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종합특검의 성과가 김태호를 구속시키고 법의 단죄를 받도록 한 거잖아요. 특히 김태호는 국정원 공작금 부분도까지 밝혀내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1억 7천에 대한 해외 공작금을 썼다라는 의구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밝혀내야죠. 예. 이것도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우정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이 돼서 검사 관련된 범죄는 좀 또 어려워지는 건가? 한 달 안에 밝힐 수 있을까? 이게 검사 파견 문제가 됐다는 게 문건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게 제가 내란 수사의 초기에 제가 이런 말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가두리라고. 가두리. 왜? 맞아요.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검찰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딱 가두리를 쳐요. 네. 이 범위 내에서 수사해라. 그래서 우리가 1차 내란 특검 때도 요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네. 이 범위 안에는 검찰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초기에 시간을 벌면서 제출오는 검찰이 관련돼 있는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사라져버린 거죠. 특히 관저 회동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안가 회동을 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심우정 등등 초기에 검찰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죠. 이게 시작부터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윤기 사건은 막 검경이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순차적으로 단 하루에 1시간 터울로 그 국수본 압수수색을 하면서 서로 밝히려고 하는데, 최영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끔찍한 그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이 사람 지금 구속도 체포도 아무것도 안 돼 있거든요. 맞아요. 이 검사들은 왜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나? 검사들은 왜 이렇게 아무도 구속되거나 체포되는 사람이 없나? 참 신기한 거다. 법 기술자들이죠. 법을 아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너무 잘 이용하고 잘 빠져나가고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이걸 단죄를 하려면 검찰 개혁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어제 그리고 또 내일 합니까? 오늘 합니까? 정책의총을. 어제 했죠. 아니 어제 하고 또 한 번 더 한다고 그러던데요. 아직 그거는 공지가 안 됐고요. 뭐 의총 자주 하니까. 그 보안 수사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제도 찬반 양론이 아주 팽배하던데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부에서 이러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원내 지도부가 리더십을 가지고 슬기롭게 풀어가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각에서 정권 송치라든지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들까지 나와요. 네, 정권 송치는 문재인 정부 때 이뤄낸 성과인데 그것보다 전권을 다 송치해버리면.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그걸 보면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건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자. 그런 차원에서 정권 송치, 즉 모든 사건을 검찰이 보지 못하게 하자. 요게 문재인 정부의 1차 검찰 개혁의 과제였고, 그 이후에 윤석열의 안이 있으면서 좀 더 이제 흐트러졌던 게 있는데, 요 이전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저는 좀 근데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 좀 과하다 싶어요. 이게 말씀이. 물론 그분들도 사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했다는데. 하여튼 뭐 제가 지금 또 오늘 9시 반에 가셔야 돼서 청문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셔야 돼서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어제 이분 뉴스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에 나선 건데요. 뭐 하던 말씀은 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뉴 이재명
뭐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자 아니냐 참모들과 뭐 이런 그렇게까지?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물전이 썩기 전에 후각이 좋은 사람들이 나서서 이야기해야 된다. 뭐 등등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죄송한데 어제 방송 제가 못 들었어요. 아, 예, 제가 예. 오늘 그 투표용지 과 관련된 국정조사가 있어서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네. 10시 넘어서까지 제 의원실 동료들하고 예. 일을 하느라 예. 그 내용을 못 챙겨봤고요. 예.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뭐 방송과 SNS에 여러 번 글을 올렸는데 조금 넓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방송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모두에 대한 예방 주사로 보자 이런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우리가 1년, 2년 차 들어갔는데 다 같이 지금 전당대회도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맞아요. 종합해서 한번 보자라는 말씀하신 걸로 전당대회 관련해서 할 말 많은데 예. 다음에 나와서 한번 할게요. 30초만. 전당대회요. 불안불안하고 너무한 것 같아요. 네. 신천지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사실은 신천지 의혹이 터져가지고 실제로 신천지가 민주당 안에 들어와 있는 건지 저는 이제 국힘에서 신천지를 많이 했었는데 신천지가 당시에 국힘만 했겠냐 민주당도 갔겠지라는 설은 있었으나 이것이 김민석 총리의 입을 통해서 신천지 문제가 제기가 돼서 이번 전당대회는 예, 금기어가 깨진 것 같아요. 금기어가 깨졌다. 예. 네. 그 동안에는 가보지 않은 데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고 불안불안하고 좀 그렇습니다. 의원님 여기까지. 불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만간 또 모시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